안녕하세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평을 보면서 들었던 저희 생각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엑셀 데이터 시각화 따라하기라는 이 강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할 말이 많은 강의입니다. 이것도 저희 책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엄청 두꺼워요. 조금 직전에 봤던 이게 지지 플라투 그리기 있잖아요. 책이 이 정도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도 엄청 두꺼운 그런 책입니다. 아마 제 책 중에서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 그 책만큼의 두꺼운 책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쓸 때 노트북이 지금 노트북이 아니라 그 옛날 노트북으로 썼으니까 지금 이 노트북을 쓴 지가 한 3년이나 4년 됐고 그 전에 썼던 거 그는 윈도우 7에다가 MS 오피스 2010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365 버전으로 쓴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2010 버전의 그림들, 2010 버전에 있는 화면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2010 버전, 과거 버전은 이랬고 새 버전은 이렇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2010 버전에 있는 그림도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 버전도 컴퓨터 노트북도 있고 새 노트북도 있고 이럴 때 썼던 거고, 그래서 과거부터 있던 기능 그리고 새로 생긴 기능을 다 잘 설명하려고 버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또 개인적으로 제일 이 강의를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 강의예요. 왜냐면 제가 이 엑셀 그래프 그리기, 엑셀로 데이터 시각하는 거를 강의를 꾸준히 하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제 강의가 신청이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데서는 꾸준히 거의 뭐 2달에 한 번 이상 계속 그 시리즈로 된 강의를 계속 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강의가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 중에서 1년에 7번인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강의가. 그 강의평이 좋아서 이 강의를 좀 더 만들어 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도 더 하고 싶은데 코로나 규정상 몇 명 이상 그 모이면 좌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더 많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1년에 7번으로 제한되는데 7번마다 이 강의를 또 리바이벌 하거든요. 그 엑셀은 워낙 익숙하고 엑셀로 차트를 많이 만들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엑셀 차트에 미숙해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팁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강의하면 그분들은 와 이렇게 있었냐, 너무 쉬워졌다, 엑셀이 이렇게 쉽냐라는 그런 평가를 보이곤 해요. 그래서 또 이 동영상, 그래서 이 만든 동영상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지 않고 그 강의를 제가 녹화했던 강의를 그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습이기 때문에 이게 틀어주고 쭉 제가 그 강의장을 돌아다니면서 안 되는 걸 착 이게 해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마치 이제 강사와 조교가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익을 하는 거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쉽게 만들면서 너무 자연스럽다, 엑셀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느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강의가 지금 보시면 3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유대미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강의인데 사실 이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중에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워낙 길어요, 강의가. 제가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도 그래서 두꺼워진 거고, 이 강의도 그걸 가급적 많이 설명하려고 만든 강의라서 되게 길거든요. 실제 실제 제가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강의에서는 그중 가장 일부분 앞에 있는 한 뭐 5%도 강의를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강의들은 워낙 기니까 그 끝까지 다 신청해놓고도 끝까지 다 듣는 분도 없을 뿐더러 신청 자체를 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좀 더 짧은 강의, 가장 기초만 되는 그 강의만 또 새로 만들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 부분 앞부분만 따라서 이름을 이제 기초편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강의평을 보면 강의평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게 좋을 거라 예상을 했어요. 이 강의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뭐 그 다른 의사 선생님도 있고 다른 연구자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그래프를 진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긴 만드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잘 몰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안 고치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식인데,
이 문법을 알고 나면 엑셀 그래프가 정말 쉽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뭐 R 같은 거에서 못 만드는 것도 많지만 엑셀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엑셀이 잘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건 못 만들고. 그리고 그 편집하기가 너무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몇 번 이제 그 어떤 문법을 익히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졌어요. 일관되게 이게 편하게. 그래서 이 엑셀 데이터 시작을 한번 배우고 나면 정말 잘 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강의평이 좋을 걸 예상했는데 저도 이게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강의평을 남겨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7명밖에 안 되죠. 실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그 뒷부분까지. 항상 그 앞부분 이제 1시간 정도만 이제 늘 봤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기본 차트, 막대 차트를 해요. 그 기본 막대 차트를 기본해서 대부분의 문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참 있고 요거는 제가 늘 보던 거죠. 이만큼 3분, 4분, 6분, 5분, 5분짜리잖아요. 24분짜리. 근데 실제 강의할 때는 24분이 더 걸리거든요. 왜냐면 설명하고 실습하고 질문 받고 답변해주고 하다 보면 더 걸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막대 차트의 응용 이것도 15분짜리예요. 이 막대 차트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추석 음식 칼로리 그다음에 서열 변수를 저치 전후 비교하기 이런 추석 음식 칼로리라 이 요 두 개 7과 8가로 되어 있는데 요 두 개가 만들기 어려워하는 그런 차트들이에요. 그 변형들 요 두 개를 응용 문제인데 요 두 개를 잘하면 이제 막대 차트를 이제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라인 차트, 꺾은선 차트. 네, 이거는 이제 마인 차트도 있고. 근데 이게 막대 차트를 잘 배우고 그 문법을 익히고 나면 그 라인 차트는 조금 변형이기 때문에 금방방 이해하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지만 알면. 그래서 6분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덤벨 차트, 이 라인 차트를 응용한 것이 이제 이렇게 있죠. 덤벨 차트, 롤리팝 차트 등등등등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응용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응용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원형과 도넛 차트 이건 사실 라인 차트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 들어있네. 그럼 이거지. 이 밑에 오히려 스케터 플랫도 아니고 이게 독립된 건데 이게 라인 차트에 넣다 보니까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13거는 따로 떼기가 좀 애매하니까 파이 차트와 도넛 차트를 이제 라인 차트에 넣은 것 같은데 저는 파이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타낼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그나마 정보마저도 이렇게 좋지 않고 그거를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데이터 전문가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때 엄청 파이 차트를 좋아해요. 근데 막상 그 엑셀에서는 파이 차트에 관한 R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다양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새끼로 만드는 거죠.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 만들고 동그라미 밑에 이제 바 차트를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R로 구현하기 좀 애매한데 과거 버전 엑셀 2007 버전, 뭐 2010 버전 이것도 이 파이 차트 하나만큼은 진심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이상인 강의가 되게 인기 많아요. 저는 초반에는 이 강의를 안 했거든요. 파이 차트에 대해서. 근데 한 번 또 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이 듣는 분들이 이제 기수에 따라서 되게 스마트하게 잘 이해하시는 그 기수도 있고 또 아닌 기수도 있는데 그 기수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흡수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이게 파이 차트를 설명했더니 이 파이 차트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아마 일반 회사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파이 차트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 이 스캐터 플랫이 50분짜리로 되어 있어요. 스캐터 플랫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왜냐면 스캐터 플랫을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응용하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스캐터 플랫으로 이제 뭐 제가 다양한 그 변형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왜냐면 스캐터 플랫이 이제 X와 Y 좌표로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또 점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점점점을 잘 이어주다 보면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이트 플러스는 기본 걸 배우고 그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죠. 그러면 이제 응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스파게티 플랫, 그 한국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스파게티 플랫, 도트 플랫, 지터 플랫 이건 이제 R에서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엑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이 스케이트 플랫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응용해서 만든 거죠. 그다음에 버블 차트는 이제 스케이트 플랫의 또 다른 형태. 이건 엑셀에서 잘 만들어주는 거. 지금 보니까 파이 차트와 도넛 차트 여기도 한 분 있고 저 위에도 한 분 있네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7분이고 12분인데 똑같은 게 두 번 들어왔네.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차트를 이제 엑셀로 차트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 엑셀로 만든 차트를 파워포인트에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어야 더 좋은가. 넣다 보면 색깔이 달라지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걸 잘 응용해서 그거를 이제 규칙을 알면 그 규칙을 더 뛰어넘어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차트를 그림으로 변환시킬 때 고려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2016인가 버전부터 새로 이제 차트 광장 대거 추가됐거든요. 2013인가부터 그 지금 365 버전에서는 뭐 트리맵, 썬버스트, 히스토그램, 파레토 차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설명하고 박스 플랫,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는 차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엑셀에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 점점점 더 많이 쓰기를 원하고 제가 이걸 또 공무원들한테 설명해줘요. 이거는 알면 좋기 때문에 회사원들도 아주 좋은 도구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딱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막대를 제가 이게 이제 강의 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를 제가 데이터 막대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계속 데이터 막대를 엄청 써요. 그리고 논문에서 계속 데이터 막대를 쓰고 있어요. 그분이 한번 이제 공주자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공주자로 이제 그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꼭 그 표를 그다음부터 다 데이터 막대로 써요. 그 재미를 드린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많은 공무원들이나 많은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 의사들, 연구자들도 이 데이터 막대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그 표도 보고 데이터 막대도 쓰는 이제 데이터를 판단하기 되게 좋아요. 하여튼 색조도 좋긴 한데 데이터 막대만큼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색조도 상당히 좋아요. 또 색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갔는데 허명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강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허명회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 R로 히트맵이라는 어떤 히트맵이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걸 되게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요즘은 그림도 그리시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한 5년 전이죠. 한 10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도 계속 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은퇴하시면 하시려고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차트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했어요. 히트맵이라는 그 차트. 그게 아마 R이나 뭐 다른 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엑셀에 있는 히트맵이 엑셀에 있는 색조라는 것이 그 R에 보는 히트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쉽게 잘 됐거든요. 엑셀이 아주. 그래서 이제 그거 엑셀에도 되는 겁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뭐 그거 말씀드리진 않았고 그래서 이 히트맵도 데이터가 방대하고 클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하기 좋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연도별 1년에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서 언제 강우량이 많고 언제 뭐 안전사고가 많고 요일별로 어떤 환자가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좋죠. 히트맵 자체가 히트맵도 이제 엑셀에서 만들어주고 와플 차트, 피라미드 차트, 버터플라이, 토네이도 차트 이런 식으로 엑셀 이건 기본 엑셀은 아닌데 엑셀에 있는 것을 응용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컨비네이션과 서치 스파이 이것도 이제 엑셀에서 중요한 건데 이제 아주 고난이도의 그 개념이라 그럴까? 떨어져 있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엑셀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지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차트에 만드는 거 또는 기존 차트가 있는데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그걸 어떻게 더 추가하느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억을 들여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만 바꿔서 그 차트를 계속 쓰고 싶잖아요. 이때는 이제 엑셀에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한국 지도 뭐냐? 네, 참 이건 참 엑셀 데이터 시각화가 아니에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어떤 건데 또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많은 분들이 이 지도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는 이제 R 같은데 잘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엑셀은 좀 덜 발달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엑셀도 지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오지만 맵 투어라는 기능도 있어요. 엑셀에. 이거 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의도 별로 없고 유튜브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책에 강의도 떴나? 강의에는 있는지 없구나. 강의에는 없고
책에는 설명되어 있어요. 유튜브에도 제가 올리기도 했어요. 맵 투어라는 기능이 엑셀에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책으로 보면 책에는 요 글이 여기 이제 보면 막대 차트가 지도 위에 탁 올라와 있죠. 근데 이 단순히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엑셀에 있는 맵 투어는 비행기에서 그 지도를 내려다보지 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막 이런 기능까지 있거든요. 이거를 맵 투어를 잘 쓰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 강의에는 그건 들어있잖아요. 책에는 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강의에 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엄청 길어요. 보시면 어떻게 되나? 섹션 24분, 15분, 34분 있는 뒤쪽에 보면 50분, 1시간 37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끝까지 듣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다 끝까지 들으시면 더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엑셀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래프 그리는 완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그다음에 시간 된다면 이 책의 내용도 다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근데 이제 그건 기대 이상이고.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만들 때 정말 재밌었어요. 막 엑셀에 있는 모든 데이터 관련된 그래프 관련된 걸 다 찾겠다는 마음으로 다 뒤졌고 엑셀 애드인도 하고 뭐 응용해서 막 열정을 다해서 만들었던 책 중에 하나고 또 이게 이제 거의 초창기에 MS 워드로 만든 책이에요. 그 출판사에서 그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워드 프로세서 비슷한 거예요. 출판 전용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MS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근데 그런 것도 익숙하지. MS 워드로 책 만드는 걸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 출판사를 알아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출판사에 있는 그 사장님이랑 그 디자이너 직접 만드시는 분 미대 출신이신데 미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죠.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MS 워드도 웬만하면 좋다. 뭐 다른 책들 보니까 큰 기능이 없더라. 뭐 이걸로 충분하다. 나 너무 편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MS 워드로 겨우겨우 설득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MS 워드로 만들어서 이제 했더니 뭐 표지는 그래도 안 된다. 인디자인을 해야 된다 해서 표지는 인디자인을 만들고 남은 내용들은 다 MS 워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하는 새로운 시도니까 그랬던 추억이 담겨 있는 이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강의도 그렇고 잘 활용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 책 만든 지도 그래서 약간 버전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그 너무 두꺼워서 사실 버전 할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너무 길어서 짧은 강의를 하나 만들까 압축해서 기본 기능만 넣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